단 한 여자 때문에 서로 죽고 죽이는 희대의 전쟁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들어도 기가 막히는 중국 역사를 통틀어 세상 가장 음탕한 요부로 알려진 여인 하희의 이야기. 때는 춘추 전국시대, 정나라 9대 군주 목공이 딸을 낳게 됩니다. 그녀가 바로 훗날 세상을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하희. 그녀는 성장할수록 세상 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던 미모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에 모든 남정네들이 그녀의 미친 매력에 밤잠을 설치게 되었죠. 그러다 그녀가 15살 때쯤 꿈 하나를 꾸게 되었는데 매우 신박한 꿈이었습니다. 천신이 느닷없이 나타나 100일 동안 그녀에게 방중술을 가르쳐줬습니다. 이는 즉 남자의 정기를 빨아들여 음기를 강화시키는 방법이었고, 이로 인해 영원한 젊음을 가질 수 있는 것이었죠. 그래서인지 하희는 중년이 되어도 10대의 미모를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여하튼 남자 꼬시기 마스터한 하희는 곧바로 몸을 섞을 남자를 찾게 되는데, 첫 번째 상대는 바로 그녀의 오랍이었던 세자 자이였습니다. 동생의 미친 테크닉에 감명받은 자이는 밤새도록 그녀와 정을 통하였죠. 하지만 이를 지켜보던 한 남자가 있었으니 바로 사촌오빠 자공. 하희의 뻑가버린 자공도 그녀를 탐하였습니다. 그래서 끈질긴 구애 끝에 결국 그녀와 동침에 성공하게 됩니다. 그렇게 오빠들과 근친으로 뜨거운 생활을 보내던 하희였지만 유감스럽게도 그들의 행복한 나날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를 알게 된 정나라 군주이자 아버지 목공이 심히 분노하여 하희를 진나라의 대부 자만이란 자에게 시집을 보내게 되죠. 여담으로 하희가 진나라로 떠난 뒤 목공이 죽고 세자 자이가 정나라 10대 군주 정영공으로 즉위했는데, 그런데 얼마 안 있다 하희의 사촌오빠 자공이 정영공을 죽이게 됩니다. 그 원인이 하희 때문이라는 소리가 있죠. 여하튼 진나라 자만에게 시집간 하희. 절세 미인을 얻게 된 자만은 너무 자만했던지 결혼하자마자 그녀의 세욕을 감당하지 못하고 복상사로 죽어버립니다. 유감이죠. 그리고는 공식적으로 하희는 진나라 대부 하우숙에게 다시 시집을 가게 됩니다. 그렇게 제대로 결혼 생활을 시작하게 된 하희는 아들 하징서를 낳고 잘 지내는가 했는데, 연병 하우숙도 그녀의 환상적인 전기 빨기에 버티지 못하고 죽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또다시 혼자가 된 하희. 그녀는 마음이 너무나 아팠습니다. 왜 이렇게 죄다 죽어가는지 영문을 모르겠었죠. 이렇게 슬퍼하는 하희에게 하우숙의 친구였던 대부 공룡이란 자가 스리슬쩍 다가옵니다. 진작부터 그녀에게 사랑이란 감정을 품고 있었던 그는 엄청난 애정 공세를 펼쳤고 결국 그녀와 동침에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공룡은 하희의 속옷을 훔치고는 친구 의행보에게 그렇게 자랑질을 해댔습니다. 이에 대부 의행보 또한 그녀와 한번 자보는 게 소원이었기에 엄청난 선물 공세를 퍼부었고 단백질을 공유하는데 성공하게 됩니다. 이때 하희는 의행보를 더 마음에 들어하여 자신의 속옷을 친히 선물하게 됩니다. 근데 이를 알게 된 공룡은 존심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그는 이렇게 생각했죠. 에라이 친구한테 다 뺏길 바엔 다 같이 놀자. 그리하여 공룡은 진나라 군주 징영공에게 하희를 소개해줄 계획을 세우게 됩니다. 하희가 얼마나 대단한 여자인지 쉴 새 없이 떠들어대니 귀에 딱지가 생긴 징영공은 하희를 한번 보러 갔습니다. 그렇게 하희를 마주한 징영공은 생각했죠. 아, 실로 엄청난 여인이다. 이때부터 징영공과 공룡, 의행부는 서로 번갈아가면서 하희와 즐거운 뜨밤을 보내게 됩니다. 셋은 만날 때마다 그녀의 음담패설을 즐겼고, 가뜩이나 안군이었던 징영공은 국정 운영을 개나 줘버리게 되죠. 물론 이런 막장 행보를 눈두고 못 봐주는 대부도 존재했습니다. 설야. 그는 목숨 걸고 징영공에게 간언을 퍼부었습니다. 이에 잠시 부끄러움을 느낀 징영공은 설야를 죽이죠. 그렇게 시간이 흐르고 하희의 외아들 하징서가 18살이 되자 군주 징영공은 하징서를 사마이 자리에 임명하게 됩니다. 사마이는 군권을 총괄하는 높은 직급이었기에 분명 엄마의 고생 덕분에 오를 수 있었죠. 하지만 세간에서 들려오는 엄마의 음탕함은 하징서의 마음을 괴롭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와중 한 가지 돌이킬 수 없는 사건이 발생하게 되는데, 어느 날 징영공과 공룡, 의행보가 술판을 벌이며 평소와 같이 하희를 가지고 음담패설을 즐기고 있었습니다. 이때 징영공이 이런 얘기를 했죠. 하징서는 날 닮은 건가 널 닮은 건가, 나 참 아비가 누군지 알 수 있어야지. 이에 공룡과 의행보도 서로 너를 더 닮았네거리며 히히덕거리고 있었는데, 젠장 이를 하징서가 듣고 있었습니다. 헤아릴 수 없을 만큼 분노한 하징서는 국노수를 왜복시켜 징영공을 화살로 쏴 죽이게 됩니다. 공룡과 의행보는 가까스로 도주에 성공하여 목숨을 구할 수 있었죠. 근데 여기서 그들이 도망간 곳은 초나라였습니다. 초나라의 군주 초장왕에게 하징서가 진나라 군주를 죽이고 반란을 일으켰다며 꼰질렀고,
강대국이었던 초나라는 이를 명분으로 진나라에 쳐들어가게 됩니다. 결국 하징선은 사지가 잘려 죽게 되었고 그 문제 많던 하이를 붙잡아오게 되죠. 붙잡혀온 하이를 본 모든 신하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너무 예쁜 그녀의 얼굴에 홀려 넋을 놓고 보고만 있었죠. 물론 초나라 군주 초장왕 또한 눈이 뒤집혀버리게 됩니다. 그리하여 그녀를 아내로 맞이하려는데 갑자기 굴무장군이 강력히 반대하며 나섰습니다. 저런 요사스러운 요구를 가져선 안됩니다. 나라 망칩니다. 그러자 자반이란 장군이 그럼 나조를 외치자 또 굴무는 이런저런 핑계와 함께 콩자반이나 먹으라며 반대했습니다. 이처럼 그녀를 갖기 위한 신하들의 신경전이 치열하니 결국 초장왕은 최근에 아내를 잃은 늙은 양로에게 넘겨주는 것으로 마무리하게 되죠. 하지만 그녀를 품에 안은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양로는 전쟁에 나가 전사하게 됩니다. 이에 동료 병사들이 침통한 심경으로 양로의 유일한 아들 흑요를 찾아갔더니 웬걸 코빼기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이와 뜨거운 정을 통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대단하죠. 그리고 이때 다시 등장하는 굴무장군. 굴무는 불쌍한 하이를 그녀의 고국인 정나라로 보냈습니다. 한편 굴무는 제 나라에 사신으로 보내달라 요청하였고 그렇게 제 나라에 가는 척 하다가 정나라로 급선회하여 하이에게 청혼을 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시츄에이션인가 했지만 사실 굴무는 처음 하이를 보자마자 자신의 여자를 만들겠다 다짐한 상태였죠. 그렇게 굴무는 드디어 꿈에 그리던 하이를 품에 안게 됩니다. 그러고는 그녀와 함께 다시 진나라로 망명을 떠났습니다. 초나라에서 누렸던 모든 권세와 영광, 심지어 가족까지 버리고 하이와의 사랑을 위해 떠난 미친 사랑꾼 굴무. 하지만 이 소식이 초나라에 퍼지자 가장 분노를 금치 못한 인물이 있었습니다. 바로 자반 장군. 하이를 아내로 달라 했을 때 이 핑계 저 핑계 다 대면서 반대한 굴무가 사실은 본인이 취하기 위함이었음을 알게 된 자반은 뚝배기가 활짝 열렸습니다. 그리하여 자반은 초나라에 남아있는 굴무의 친인척 모두를 참수시켜버리죠. 이를 듣게 된 굴무 또한 용서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진나라 군주에게 득보잡 오나라를 키워 초나라를 박살내겠다 말했습니다. 군주는 오키도키를 외쳤고 그렇게 굴무는 오나라로 건너가 군사들에게 모든 병법을 훈련시키게 됩니다. 순식간에 오나라는 급성장하게 되어 강대국이었던 초나라의 군대들을 싸그리 격파하였죠. 이때 당시 초나라에선 초장왕이 죽고 즉위한 초공왕이 직접 전투에 출격하였는데 유감스럽게도 전쟁에서 활에 맞아 한쪽 눈을 잃어 애꾸가 되었습니다. 그래도 초공왕은 이에 포기하지 않고 다음 전투의 계획을 의논하기 위해 자반을 불렀습니다. 근데 술에 꼬라있는 자반을 보고는 심히 분노하여 나가 뒤지라 하였고 자반은 그렇게 자결을 하게 됩니다. 이후 진나라의 국제적 위상은 높아졌으며 초나라의 위상은 바닥을 치게 되죠. 근친을 시작으로 세상 모든 남자가 탐했지만 희한하게 그녀를 취한 남정네들은 하나같이 목숨을 잃고 심지어 나라까지 시게 뒤흔들어버린 희대의 경국지색 하이. 그래도 하이는 굴무를 만난 이후부터는 제대로 정착하게 됩니다. 그렇게 알콩달콩 살게 된 그들은 둘 사이에서 하이를 닮아 색을 밝히는 어여쁜 딸도 하나 낳고 역사 무대에서 사라지게 됩니다.